그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려라 이렇게도 표현했었죠. 우리가 권이라고 할 때 권자를 보통 뭐라고 외우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 대궐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궐권. 사진 찍으시는 분 집에 가서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네, 네. 그 권이라고 표현해서 대궐궐이라고 하는 건데 왜 대궐에 권자를 붙이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궁궐을 얘기할 때 어떤 때는 자 궁궐 그 다음에 그냥 그 임금님이 계신 곳을 뭐라 그래요? 궁이라 그래요? 궐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궁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저분이 저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는데. 자, 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굉장히 낮춘 겁니다. 궁이라는 표현을 지난번 어떤 시장 때 뭐 여기서 이 궁 자체가 이 전부 다가 목조 건물로 돼 있어 음악회 하면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그래서 궁 해가지고 그것도 뭐 이제 조선 왕조의 상징이 또 이화니까는 또 배꽃 하나 딱 붙여놓고 기분 되게 나쁘지 않아요? 그 그림 나온 것 자체도 그림도 조선풍도 아니고 딱 일본풍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선적인지 일본적인지 분간을 잘 못해요. 딱 보면은 저건 일본풍이잖아요. 그죠? 딱 해서 궁 하면은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이 조선 왕조는 자, 이 왕조는 결국 뭐다? 천황폐하의 그 밑에 있는 제후의 나라다.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야 되죠. 궁 하지 말고요. 궐 하셔야 됩니다. 자, 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자, 대원군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철종임금의 아버지도 대원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큰 임금 가운데 군 가운데 이때 군이라고 할 때 예전 같으면 군은 다 표현돼요. 자, 황도 있고 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군도 있고 왕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진시황제 내가 황과 제를 다 겸했다 그래서 스스로 황제라고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에서 저 제후국의 군주를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전에는 주나라 때는 천자 개념으로 표현했죠.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공후 백자 남입니다. 이것이 제후를 표현하고 그 임금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뭐 군이라 표현하든 왕이라 표현하든 다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대체로 이제 천자일 때 공후백자남은 보통은 이제 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후백자남 해서 남자까지 천자를 보통 왕이라 표현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군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게 황제라는 것이 자 이전에 왕을 다 대체되는 개념이라 그러면은 그 왕이라 그럴 때는 황제 밑에 있는 제후국들의 왕을 전부 다 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그냥 제후국이니까 조선 왕조가 왕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리저리 바꾸면서 명실상부하지도 않을 텐데 어쨌든 황제국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어쨌든 간에 이 황제국이 됐건 뭔 간에 임금이 계신 곳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궁궐 또는 대궐. 다시 말해서 궁궐 대궐이라 붙인다고 하는 것은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궐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옛날에 그 이 궁궐을 지을 때도 항상 뭐냐면 하늘의 천문도를 기본으로 해서 씁니다. 하늘의 그 황제가 천자, 그러니까 천황이죠. 하늘에 하느님이 계신 상제, 유학에서 상제라 그럽니다. 도가에서는 옥황상제에서 옥황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죠. 자, 어쨌든 이 상제가 계신 곳을 바로 뭐냐면 바로 북두칠성의 자미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자자를 써가지고요. 자미원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낮에는 항상 이게 그래서 천하를 두루두루 다스리는데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되면은 이른바 해가 들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해가 되는데 해가 들어가고 남은 그 자리, 해가 빠진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지키느냐 하면은 달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것을 권려라라고 표현한 것은 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빠진 자리다? 해가 빠진 자리를 대신해서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뭘 지켜야 돼요? 문을 지켜야 되는 거죠. 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문 가운데 조선 왕조다. 모든 왕궁의 기본이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구중궁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금님이 계신 곳을 구중궁궐 그래요. 구중이다 그러면은
자, 전체적인 나라의 한 도읍지도 이렇게 보는 거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보고 나라의 한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임금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은 전제 9칸 가운데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구중궁궐의 개념이 되고, 그런데 이제 임금이 계신데 또 문을 어떻게 돼요? 동남서북 해가지고서는 사대문을 둡니다. 사대문을 두는데, 자, 남문으로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그 대신들이 출퇴근하는 자리가 되고, 서문이나 저기 남문이나 아니죠, 서문이나 동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들 들랑달랑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평상시에 왕의 친척들이 들랑달랑 할 때는 전부 다 이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문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어떤 이제 시신이 나가거나 할 때도 그렇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 열어서 쓰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 이 정문, 이게 정문이 되는 거죠. 정문 말고 또 정문은 기본적으로 남문을 정문이라 하고, 정문이라고 할 때 원래 정문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겠죠. 어떤 문은 바른 문이 아닌가요? 원래 문 그러면 남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오문이라고 해서 오자 붙이면 돼요. 오문이 돼요. 원래 광화문도 오문이라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문을 들랑달랑 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남향집을 짓고 문도 남쪽으로 내서 그래서 남쪽으로 들랑달랑 거리기 때문에 들랑달랑 거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른 마음으로. 그죠? 삿된 마음이 아닌 바른 마음으로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 남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주문이 되는 거죠. 문 가운데 가장 주장이 되는 그 주문을 뭐라고 붙이느냐면은 정문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맨날 정문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맨날 그 문 들락달락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이 생각하면은 정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이라고 붙일 때 정문하는 것은 들랑달랑 거리면서 항상 바르게 하라. 그죠? 바른 마음으로 나가서 바르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그죠? 바르게 거쳐라라는 의미에서 정문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궁궐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여튼 정문을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사방에다 문을 다 두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임금님이 계신 이 집은 임금님이 사는 곳이자 나라의 정사를 보는 곳이자 또 그 다음에 외교 사신들을 다 접대하는 곳이 되고 그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항상 보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문에도 보면은 위에다 1층은 사람들이 통과되는 문이지만은 2층에는 뭐예요? 누각을 두어가지고 누가 침범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수문장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 그런데 지키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저쪽 끝에는 안 보이죠. 이름하여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보려고 고개 이렇게 했다가 활 맞잖아요. 총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옆으로 보다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다가 별도로 빠진 거죠. 정문에서 이렇게 보다가 여기는 이른바 사각지대 빠진 거예요. 문은 문인데 자, 빠질 꼴자에 이게 역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하풍음자를 썼죠. 기운이 빠지는 곳. 그래서 빠진 그곳에다가 다시 또 뭐 하나 문 같은 걸 하나 두는 겁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은 아니지만은 뭐예요? 여기 담 위에다가 요런 거를 둔 거죠. 문 비슷하게 해서 문 위에 있는 뭐만 물로만 갖다 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궐을 둘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떤 집? 높은 집, 임금만이 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서 방호 개념에서 방위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만이 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궐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이른바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궐 그러면은 뭐냐면 동십자각, 서십자각이 있습니다. 동십자각과 서십자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궁 그러면 안 돼요. 궁이라고 하는 말을 조선 왕궁 할 때 궁 그러면은 언제부터 유행된 말이냐면은 저 일제시대 때부터 유행된 말이 조선시대 때도 궐이라고 표현했지 궁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왜? 공주가 나가서 시집가서 사는 그 집도 뭐라고 하느냐? 궁이라 불러요. 대군들이 가서 나는 집 전부 다가 궁 개념. 그러니까 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집안에 규모가 좀 있는 집들을 대체로 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궐은 오직 누구만 갖고 있느냐?
임금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례 각사 이렇게 표현하죠. 궐 안에 그래 궐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뭐 일을 보고 나올게 어쩌고 궐 개념 쓰지 군 개념은 절대로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십자가 서식자각이 들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조선을 그죠 이 일본의 뭐예요 이른바 그 복속 나라로 이렇게 만들면서 궐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뭐냐 이쪽에 담 헐어버리고서는 아예 없애버리죠. 반듯한 경복궁의 담장을 아예 헐어버리고 서십자가 그냥 날려버립니다. 동십자가 이거 일본에서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경복궁 다 헐어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니까 일본 자체 내에서도 야 그렇게 아름다운 궁 일부 양식적인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광화문 같은 경우도 어떻게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선의 정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내부의 반발로 인해서 슬쩍 옮겼죠. 지금의 민속박물관 자리에다가 광화문을 싹 옮겨 놓습니다. 조선 건축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잘 옮겨가요. 얼마든지 왜 전부 다 짜맞춤 가구가 돼가지고 그대로 그저 들어다가 갖다 옮겨 놓습니다. 심지어 대한문 같은 경우는요 그냥 밀고 갔다잖아요. 원래 그 위치가 시청 앞에 있는 그 중간쯤 되는데 워낙 길 뚫고 하면서 너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밀고 그건 통째로 밀고 간 건물입니다. 그거는 대한문 자체는 그게 가능한 게 조선 건축물인데요. 자 하고 그리고 나서 광화문도에서 거기 뒤에다 놓고 그러던 것이 언제 불타버리나요? 안타깝게도 6.25 때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 정권 때 이러면서 시멘트 건물로 지었고 그러다 또 용감한 또 우리 또 대통령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야 저 중앙청 안 된다 싹 철거하고 다시 지금 만들었는데 축이 조금 삐뚤어졌다 해서 다시 만들었죠. 다시 지금 뭐 원상 회복해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 여전히 복원이 안 된 게 바로 뭐냐면은 동십자각입니다. 동십자각은요 원래 한국일보 그 앞쪽으로 있고 우리가 여기 보면 삼청동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죠. 삼청동 원래 길이 없어야 되는 거죠. 북악스카이를 그냥 하등 없어야 되는데 일본은 뭐 도로 뭐 교통 편하게 해서 얼어주고 교통 편하게 그쪽으로 갈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반발하면서 여기는 차마 못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돼요? 담을 헐어버리죠. 담을 헐어버리고 외따로 떨어져 있는 이른바 섬 하나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궐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너네 나라 임금 지켜줄까? 아무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걸 우리가 어느 날 한번 거기서 궁 하면서 여전히 음악제 하나요? 궐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궐이라는 의미에서 적어도 말들이 있으면 그냥 말들은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꾸 새기다 보면 왜 궁이라 하지 않고 궐이라 했을까로 해서 사람들 아예 좀 생각하게 하는데 어쨌든 자 달을 궐이라라고 한 것은 낮에 하늘의 옥황상제를 지켜야 되는 저 달이 있는데 밤에는 달도 아니 해도 쉬러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 달이 지켜준다라고 해서 달을 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걸 그대로 하늘에 있는 천문을 그대로 땅에다가 두고 지은 것이 임금님의 집이기 때문에 자 궁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궐이 있으면은 궁이 아니라 원래 궁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의 집을 지어놓고 궐로서 이와 같이 다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 지난 시간에 빠졌던 거 설명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윤녀 이렇게 해서 자 태극에서 음양에서 사계가 나오고 이른바 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1년이라고 하는 사계가 사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죠. 1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루어지는데 그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달력이라고 했듯이 달의 운행에 맞추어서 만드는 것이 이름하여서 책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의 운행, 다시 말해서 1년 366일이라고 하는 여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달력과의 그 시차가 생기는 거죠. 1년이면은 약 12일 정도의 시차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은 366일을 가야 되는데 그죠? 달은 요 사이에 12번 차고 치고 그래서 원래 이 음력에서는 대월인 30일과 소월인 29일로 돼 있죠. 이게 가장 정확한 달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서양 애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워낙 고대 사회니까 후에는 얘네들도 농사를 짓고 살지만은 그래서 이 동양의 책력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서구로 흘러 들어가요. 얘네들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1년 똑같이 12달 해놓고 문제가 그
이 책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최고 권한이냐면은 임금의 권한이 되는 겁니다. 임금만이 이 하늘을, 왜냐면은 천자잖아요. 그죠? 하늘과 직접, 하늘을 대신해서 이게 통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금만이 책력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옛날에 이 책력을 보는 것들은 전부 다 만약 임금님의 직속기관으로 두죠. 그러니까 조선왕조에서도 관상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임금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무력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제일 먼저 없애는 조선의 관청이 바로 뭐냐면은 관상감이에요. 그죠? 너네들은 더 이상 그저 하늘에 있는 상제의 그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죠? 관상감 해가지고, 그죠? 이것도 한 번 더 욕할까요? 자, 관상이죠. 상이 뭐라 그랬어요? 1월성 시인에 가지고 하늘 천상열차 분야지도 할 때 하늘을 상이라 표현했고, 땅에는 지형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본다 그랬더니 이 나중에 이 뭐예요? 천문을 공부하고 이거 예측하는 사람이 전부 어디서 가서 공부하고 와요? 전부 다 유학 가지고 와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일기에 뭐 맞는데 이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 교육 방식이 전부 다 서구적 방식으로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몰라요. 관상했더니 이자들이 뭐만을 알더라? 요 관상을 알아요. 이 관상은 뭐냐? 상대방 얼굴 보고 뭐 저 사람 뭐 귀 될 상이다, 거지상이다, 뭐 이게 관상이에요. 이거를 구별을 못해가지고 발음이 이렇더라.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래서 뭘로 바꿔요? 기운은 더 보이지도 않죠. 기운을 무슨 수로 보여요, 그죠? 기운을 느낄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기계로 제거하는 거야. 기계 또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계 사다 놓고서는 읽을 줄도 모르는 거 아니야. 서로 읽는다 하더라도 요즘 일기예고 막 하도 틀리니까는 무슨 문제가 냐면, 야, 어마어마하게 돈 주고 샀는데 독일에서 뭐 어디 꼬물을 뭐 사들였다는 둥, 그죠? 문제가 된 거 사들였다는 둥. 근데 요새 또 뭐라고 나오느냐? 뭐라고 나오던가요? 하도 틀리니까. 지금 기상 예측하는 방식이 전부 다 영국식이라, 그건 영국하고 우리는 기후 자체가 다른데, 그죠? 보는 그 의도도 달라서 보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영국 방식으로 해서 해설하다 보니까 틀리더라. 온갖 변명 다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우리식대로 개발하겠다. 다 갖다 봐. 우리식대로 어떻게 개발할까요? 그럼 조선왕조에는 일기 예측하는 이 방법들을 전부 다 공부해가지고 자기 별자리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5년 내에 한답니다. 어떻게 할런지 저도 제일 궁금해요.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임금님 직속기관으로 두었더라라는 거. 이게 50년대가 60년대가 해서 기상대 이렇게 바꿨어요. 기상청으로. 그러면서 뭐냐, 영동지방, 영서지방 이 개념도 없어졌죠. 한동안 또 조금 살아났더니 요새는 뭐 강원도 지역은 어쩌고서 도별로 물론 도라고 하는 것도 산과 강에 의해서 나누긴 하지만 그냥 행정구역도잖아요. 그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그 지세 영향이 참 큰데 참 깝깝할 나라예요. 참으로 지금은 다 버려두고 이제 이 기상 관련해서 공부하려면은요, 이 한자가 이거는 또 다르죠.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수로 5년 내에. 그래서 근본부터 싹 바꾸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겠더라. 그러니까 자기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있으면은 좀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키지도 않았죠. 워낙 갖다가 다 버리면 주소라도 오면 참 좋게요. 다 불쏘시개로 집어넣고 깨끗하게 머릿속을 다 청소해서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서양으로 들어가서 서양 애들은 대강 12달로 나눴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누구야?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한 번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8월달이 오거스트 이렇게 영어로 발음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누가 한 번 또 되느냐? 줄리어스 시저. 줄라이 해가지고 나중에 해서 여기다 놨죠. 왜냐면 1년 12달을 해놓고 나중에 태양력도 0.2424 뒤에 나오니까 이것도 몇 년 모으면은 또 하루가 되잖아요. 벌써 2424니까 한 4년, 5년 모으면은 1년, 4년 되면 벌써 하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두죠. 자, 1월 달에다 투자니 1월 달은 맨 첫 달에다 건드릴 수도 없고 8월 달은 이미 넘어갔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못난이 달 자기들이 못난이 달 2월 달 별 볼 일이 가장 다른 일이 없는 2월 달만 애매하게 둬가지고 2월 달은 29일 해놨다가 어떻게 돼요? 29일 또 가끔가다 28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만드는 달력이라고 하는 건 별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29,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떻게 외웠던가요? 대월소월 할 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끝에 가서 7월, 8월. 이거 안 해오셨어요?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는 책력은 달의 운행에 맞춰서 해서 그 다음에 윤달을 두었고, 윤달을 두다 보니까 참 농사짓는데 오히려 다른 매일매일 날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있는데 농사짓는데 불편하니까 그것을 바로 24절기로, 그죠? 율려성세하고 율려조양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24절기로 맞췄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윤이라고 할 때 윤달 윤입니다. 자, 윤달 윤자 윤자를 보시면은 문문자에다가 임금왕자가 되죠. 그죠? 문문자에다 임금왕자인데 그 윤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달이 하나가 생겨났죠. 그 이게 자, 윤달 윤자를 이렇게 써놓고요. 이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 뭐라고 하나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 이름자 쓰는 뭐라고 해요? 윤택하다라고 할 때, 그죠? 불어날 윤 그랬죠? 이제 왜 불어날 윤 했는지 알죠? 그죠? 달이 남아서 12달이었는데 평상시 12달이었는데 13달에서 한 달이 더 늘어났죠? 한 달이 더 늘어났으니까 물 숫자 넣어가지고 마치 물이 불어났다라는 의미에서 불어났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불어나면은 어때요? 줄어드는 것과 불어나는 것. 어쨌든 없던 게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 생겼으니까 좋죠? 그다음, 그죠? 그래서 윤택할 윤이라고 씁니다. 윤택하다. 윤택하다라고 할 때 이거 쓰죠? 윤택. 사람들이 재물 불어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윤택할. 우리가 부윤옥 덕윤신이라는 말이 대학에 나오는데요. 자, 자, 부하면은 자기 집 그저 고대광실 짓고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부윤옥이요. 그러나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내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 덕윤신이라는 말이 있죠.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바로 내 몸을 덕윤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불어나다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윤달 윤자에서 나온 것이 되고, 자, 문제는 이거입니다. 한 달을 더 늘여놨으니까 이때 무슨 행사하기가 어렵죠. 행사하면은 이거는 언제 다시 찾아보고 기억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예를 들면 양력으로 28일 태어난 애다. 어떻게 할 거예요? 4년 만에 한 번씩 생일 찾아 먹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행히도 우리가 뭐를 쓰니까 음력을 쓰니까 이런 애들은 음력 생일로 해주면 참 좋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윤 몇 월에 태어나면 참 골치 아프죠.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양력으로 환산해서 이제 세워주는 방법이 있겠죠. 양력 개념보다도 그냥 윤달 안 들은 날로 뭐 세워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쨌든 윤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업선달이 공짜로 하나 생기니까 특별히 이날 국가가 뭔가를 기념해서 뭐 일을 벌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글자를 어떻게 썼느냐? 윤달이라고 할 때 문문자를 써놓고 속에다가 뭐다? 임금왕자를 썼습니다. 임금왕자를 써놓고 이때 임금님이 폐관, 모든 문을 닫고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런 말에서 뭐 하는 때냐면 임금 스스로가 근신하는 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책력의 도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내가 혹시 뭐 잘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근신하는 개념으로 이때 쓰는 것이 바로 윤달 윤자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문을 닫고 이때는 특별한 행사를 벌이지 않더라.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이 뭐 하더라. 야, 공짜로 생기니까 나쁜 일들, 좋지 않은 일을 이때 뭐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는 평상시에 하면 좀 깨림칙한데 윤달 때 요즘에 돈들이 많아서 그러죠. 뭐하냐, 나 죽을 때 대비해가지고 거창한 수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때 이제 주로 무덤 손지라고 하는 때가 보통 윤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윤달 생기면은 그저 공짜로 생겼다 그래서 열심히 덕 닦을 생각들은 안 하고 엉뚱한데 치장하는 데 많이 보내더라라는 거죠. 자, 윤달 윤자 이렇게 해서 하나 알아두셨고요. 그 다음에 나물 여자는 자 밥식자죠. 밥식자를 붓으로 쓰면은 옆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간방의 간자 형태로도 이렇게도 씁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그 나물 여자 글씨 제일 이쁘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쁘게 돼요. 여자 나물 여자를 이렇게 쓰는데 밥 먹고 나 여자가 되죠. 나 여자 개념도 되고 또 이게 원래 집 개념으로도 쓰이는 글자인데 지붕이다 그럼 우리가 집을 표현할 때 집도 정면으로 보면 다 똑같죠.
한옥집. 정면으로 보면 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옆에 조금 내가 다시 말해서 네, 이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만 갖고는 집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옥집을 표현할 때는 뭐 가지고 표현하냐면 기둥수를 가지고 표현하든가 기둥수라는 것은 칸 개념이 되는 거죠. 기둥과 기둥 사이가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 하면 전체적인 집의 기본적인 규모가 나옵니다.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옆에 보이지 않지만 저기 부석사 무량수전에 가보면은 지붕 구조가 옆으로 이렇게 돼서 도리가 보이죠. 지붕을 받치 기둥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 석가래 올려가지고 기와를 여기다 올려야 되니까 도리가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도리냐, 몇 양집이냐, 이게 양으로 표현합니다. 몇 양집이냐, 그래서 도리는 기본 맨 위에 있으니까 꼭대기 마루종자라서 종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리는 홀수가 되죠. 홀수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예외적인 법칙이 있죠. 궁궐에 가면은 중궁, 다시 말해서 왕비가 계신 그 집에는 어떻게 된다? 도리도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궁전만 도리가 짝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로 대체로 홀수가 되는데 종도리가 두 개가 쫙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건축 구조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음양을 기본으로 하는 황화문명권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방식이 되느냐? 옆에 또 지붕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도리가 다 보이는 형태는 서로 마주 본다. 여기서 등이 서로 마주했다라고 해서 맞배지붕이라고 표현하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석가래가 쫙 내려온 것. 마치 글자가 뭐처럼 뭐냐면 기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진각이라고 표현하고, 새가 날개가 쫙 나아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진각지붕이라 그러는데, 이런 지붕은 만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내려가는 석가래가 이렇게 휜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쫙. 근데 이런 나무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궁궐 건물 아니면 보기가 힘들어요. 수원 화성에서 하나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광화문 이렇게 돼 있던가요? 우진각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자 화려하기도 하고 한번 꺾어줄 수가 있죠. 나무를 하나 하고 다시 받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지붕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모양새가 팔자처럼 꺾여 있죠. 그래서 이거 팔짝 지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옆으로 하지 정면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 제가 뭐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집사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옆 모양을 딱 보면 지붕 모양이 이렇게 되죠. 여기 종도리하고 도리하고 도리 사이를 이렇게 받쳐가면서 여기 지붕이 내려오니까 요걸 그대로 둔 것이 밑에 기둥 하나 받친 것이 주춧돌이죠. 그래서 이게 집사라고 표현하고요.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또 양쪽으로 또 기둥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남은 옆이다라는 해서 남은 여백 개념으로 해서 여라고 표현하죠. 보통 나라는 뜻으로도 쓰고 남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집사 개념으로 집이 되고 집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친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칠 사자. 요 구조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자, 먹고 남은 나머지 여유다라고 해서 여 개념을 붙이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볼 때도 옆에는 뜻이고, 옆에는 의미다. 이런 방식이 뭐냐면은, 뭐예요? 형성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형성자 옆에 있는 글자들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의미를 담아서 실제고 회의 형성자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남을 여자, 먹을 남을 여자, 그 다음에 이룰성자 이미 공부 충분히 하셨죠? 자, 이룰성자는 천간에 갑을, 여기서 보면은, 자, 천간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 뜨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치는 여기서부터 나오지만은, 그래서 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은, 여기 묘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갑해야 되는 거죠? 따뜻해졌으니까 속에 싹 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중앙토에 무, 기, 그 다음에 경, 신, 그 다음에 임, 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방과 묘방과 오방과 유방, 그 다음에 중앙토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천간에 10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 모든 것이 다 익는 때가 여기라 그랬죠. 더운 여름 뜨거운 햇볕을 양기운을 받아서 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줄기가 튼튼해야 가지가 벗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이 무자입니다. 위에다가 실제적으로 풀초 그러면 무성할 무자가 되고요. 가지가 이와 같이 무성하면은 뭐가 보이더라? 줄기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이 이룰성자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 몸이 이루어졌다라는 성기의 의미가 되는 거죠. 몸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 오행상 어디더라? 중앙토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기토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말에. 이룰성자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중앙에서, 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을 얘기하더라 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다?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덕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룰성자, 그 다음에 해세자. 해세자 글자를 보면은 자 위에가 그칠 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쓰면은 어디가 있더라? 술자죠 여기. 술자는 음력으로 9월이죠. 그 다음 밑에가 작을 소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글자를 술자를 딱 빼놓고 술자를 딱 빼놓고 보면 뭐가 남느냐면은 빼놓고 보면 뭐가 남아요? 요거 남죠. 걸음보자죠.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음력으로 9월달이제요. 그죠? 음력 9월달입니다. 주역괴로 보자면 자 밑에서부터 음이 다 자라가지고 마지막 남은 양 하나를 그죠? 양 하나 나온 거. 마지막 남은 우리가 뭐예요? 씨앗이죠. 석과라고 하는 가장 큰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석과불식이라 그래서 큰 씨앗은 이거는 종자로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주역에 바로 산지 밖에 맨 위에 있는 상구요에서 주공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인데요. 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 해 농사가 다 끝나는 때가 되는 거죠. 우리가 7, 8, 9, 그 다음에 유술, 바로 이때가 뭐냐면 가을이 되는 거죠. 가을이다라고 하는 것은 1년 거지가, 그죠? 농사를 지어서 추수가 다 끝난 거죠. 추수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농사꾼들한테는 1년이 다 끝난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뭐 해라고 하는 것이 걸어가는 거죠. 하늘에서 해가 계속 걸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서 마침내 술까지 걸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결국은 1년을 마치는 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년 해세라고 표현하죠. 해세가 되는데요. 1년을 표현하는 때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우리가 연사세제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1년을 걸어 넘긴다라는 뜻이 되고 언제 때냐면 연이라고 쓸 때는 자 1년을 나타낼 때 연이라고 쓴 것은 주나라 때입니다. 거꾸로 내려가면 돼요. 위로 거슬러 올라. 주나라 전에는 어떤 나라예요? 은나라가 있죠. 주나라 전에는 자 은나라가 있고 은나라는 우리가 흔히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동이족의 나라. 그 다음에 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서서 하나라. 그 다음에 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순 시절입니다. 자, 요순 시절에는 제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가끔 문헌에 보면은 1년이라는 것을 쓸 때 제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사라고 쓰기도 하고 세라고 쓰기도 하고 연이라고도 씁니다. 요즘에는 자, 우리가 지금 역법이 우리 말 속에는 남아있지만 일반인들은 의미 없이 쓰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1년, 2년이라고 할 때 올해가 몇 년이니 그러면 1900 2000 몇 년인가요? 2015년인가요? 연 할 때 그때는 1년 개념이죠. 너 몇 살이니 할 때는 뭘로 쓰나요? 세를 쓰죠. 이것도 요새는 뭐 약자로 쓴다고 재방변을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다 이거 세 개념으로 쓰죠. 참 황당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세를 씁니다. 그러면 연호는 주나라 때 쓰던 게 이렇게 남아있고 몇 살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 역법이 남아있죠. 논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논어를 공부할 때도 이거 쫙 알아야 돼.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안현이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만약에 임금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라의 역법을 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이미 공부했었죠.
하나라의 역법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쓰는 음력이죠. 음력이라는 것이 바로 인월세수. 1년의 첫 달을 요때로 잡는 거죠. 인월세수법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미 공부 다 했습니다. 요때를 정월달로 삼아요. 일도 1년을 바르게 시작하자 그래서 첫 달을 뭐라고 하느냐? 정월 그러죠. 아까 정문하는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월세수법으로 해서 썼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공자의 영향이에요. 공자가 쓰실 때는 공자가 위가 없기 때문에 위라고 하는 것은 임금자리입니다. 그죠? 내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춘추를 쓰시는데 춘추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뭘 가지고 하셨느냐면은 주나라의 역법을 가지고 썼죠. 주나라의 역법을 가지고 썼습니다. 주나라의 역법은 어디냐? 자월세수법이에요. 이때부터 1년의 시작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년의 시작이라고 하면 뭔가 싹이 나고 뭐 좀 따뜻해지는데 너무 추운 때이기 때문에 공자가 보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금한다면 그래 네가 임금한다면은 인월세 하나라의 역법을 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중에 내가 한나라 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냐면 하나라 역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라 역법에 의거해서 쭉 쓰면서 대신에 연호는 주나라 지금 몇 년이냐 연호는 그대로 주나라께 남아 있어요. 대신에 너 몇 살이냐 할 때는 요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말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더라도 말 속에 이렇게 따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이거는 나이고 이거는 해고 아니에요. 나이라는 게 뭐예요? 1년 지날 때마다 붙는 것이 나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라고 하더라.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럼 연이라고 할 때 연자다 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어겨질 천자에 옆에 있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음량이 항상 어긋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겨질 천자에다 우리가 전역석장 이렇게 해서 요 내용과 여기 그래서 마친다라고 하는 마치는 요 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요 점을 여기가 끝나면서 고적 종즉 유 시의 개념으로 쓴 것이 바로 연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 신자에다가 제사 사자가 되는데 원래 은나라의 역법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은나라의 역법은 바로 뭐예요? 축월세수법을 쓰는데요. 축월세수법을 쓰는데 은나라는 참 귀신 섬기는 거 좋아하죠. 조상 섬기는 거 좋아합니다. 제사 지내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사 사자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제사사의 사라고 하는 것은 음력의 4월달 이거죠. 하늘을 참 숭상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숭배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자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에 제사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은나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라라는 말로써 바로 1년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요순 시절에는 수레 거자를 썼죠. 수레거라고 하는 것은 수레는 바퀴죠. 그러니까 해가 떠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돌면서 만물을 다 실른다라는 의미에서 이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1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사세제법이 있더라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율려조양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열심히 그려놨는데 이거 일단 봅시다. 율려조양이다. 그죠? 율과 연은 양을 고른다 이렇게 되는데 육률, 육녀죠. 육률, 육녀가 되는데요. 자, 다시 말해서 글자 그대로예요. 우리가 숫자상으로 달로 표현하자면 자, 여기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죠. 글자 그대로 홀수달은 양입니다. 그죠? 1, 3, 5, 7, 9, 10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로 표현하자면 자, 인, 진, 오, 신, 그 다음에 술. 이게 다 양월이 되죠. 그죠? 양월이 되죠. 그럼 자, 양월이라는 것도 보세요. 양월은 양이 하나죠. 홀수 있죠. 양 홀수 3개죠. 양 5개죠. 그 다음에 양 5개죠. 그 다음에 양 3개. 양 하나. 됐죠? 이게 바로 홀수달이 그래서 양월이 됩니다. 양월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 그대로 맞춘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은 율여입니다. 1년 12달에 맞추는데
양기운이 맨 처음 시작되는 자월 또는 지뢰 보궐인데요. 이때를 뭐라 하면 황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부했지만 천연지황이죠. 앞에 공부한 거 이제 항상 응용을 하셔야 돼요. 땅은 누렇죠. 그 누런 땅 속에서 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종은 이렇게 만물을 덮은 거죠. 덮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기운이 하나 싹 튼다 이런 뜻에서 황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황종관, 그죠? 이 황종관이 모든 율려의 기본이라 그랬죠. 우리가 부수 214자의 마장 끝자인, 그죠? 약자, 피리 약자의 약에서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리 약 하는데 실제적인 피리가 아니라 황종관의 뭐예요? 요 위에 둘레를 표현하는 거죠. 황종관의 둘레와 지름을 표현하는 것. 요걸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황종관을, 다시 말해서 소리의 가장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을 뭘로 하느냐면은 대나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대나무 어떤 크기를 가장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대나무의 요 넓이가, 그죠? 여기에 있는 이 넓이가 어떻게 된다? 기장 1200알, 1년 12달이었죠. 1년 12달 속에 두루두루 온갖 삼라만상의 이치가 다 있어야 되니까 곱하기 온이라는 백자를 곱한 1200알. 1200알을 여기다 어떻게 돼? 넘치지도 않고 해서 가지런하게 일렬로 쫙 중간짜리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그 기장을 전부 다 고른 거죠. 처음만 힘들었지. 그 다음에 하나 표준화해두면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이 어렵다고들 다 포기해요. 그래서 처음을 어렵게 하면 그 다음에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0알을 여기다 가득 채워요. 가득 채운 이것을 요걸 가지고서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요 둘레를 몇 배 한 거? 곱하기 3배 한 거. 3, 3은 9. 그죠? 왜냐하면 이걸 1로 잡았을 때 이건 3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늘수를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3천 양지가 돼 3을, 그래서 3, 3은 9에서 이거를 3배 한 것을 기본 길이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딱, 그죠? 하나로 놓고 이거를 10토막을 낸 거. 10토막이 낸 게 뭐예요? 1푼이 되는 거죠. 가장 길이의 기본이 되고 부피의 가장 기본이 되고 무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약이라 그랬습니다. 이거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 황종관이, 황종관이 모든 뭐 해야 된다? 율려의 기본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양이다, 양을 고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요걸 기본으로 해서 지뢰복할 때 양기운이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격팔상생, 3분손이 격팔생생이라는 건데요. 38 목도에 이거 한 건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다른 제가 서경에다 정리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2치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 양을 기본으로 해서 황종관을 기본으로 해서 소리를 있죠. 소리의 길이, 높이,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잘라 나가는 겁니다. 하나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3분 손익법이 있고 말로만 해드릴게요. 자, 3분 손익법과 그 다음에 격팔상생이다. 갑자기 격자. 격팔상생인데 격팔상하도 있고 하생, 상생 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나누더라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황종, 그 다음에 이름은 대려, 그 다음에 태주. 그러면 태라고 하는 것은 그 클때 때니까 이때였어도 양기운이 뭐 나온다 그래서 뾰족뾰족 싹이 튼다라는 개념에서 태주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협종, 고선. 이때는 자 선자를 그대로 씻을 세자를 쓰고요. 제가 잘못 쓴 것 같다. 이걸 선이라 읽으셔야 됩니다. 고선. 물수자 쓰세요. 물수자 고선. 그 다음에 중여 유빈이라고 하는데 유자는 꽃이 흐드러지게 필 유자가 되고 뭐 열매가 흐드러지게 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빈 손님을 쓴 것은 모든 것이 무성할 때 뭐냐면 의미, 그죠? 하나 찾아왔다라는 의미에서 유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종 이칙, 이칙이라고 할 때는 상할 이자가 되죠. 이때부터 이제 음기운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그죠? 이렇게 해서 양기운을 다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칙이 되고, 그 다음에 남녀, 그 다음에 소리 이름으로 읽을 때는 솔사자를 역자로 읽습니다. 솔사도 되고,
그 다음에 소리 역자도 되고 시를 역자로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지역명으로 읽을 때는 야, 아까 지역이 아니라 벼슬자리 이름으로 읽을 때는 또 야라고도 읽어요. 일단은 무역이라 읽고요. 그 다음에 응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율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맞추냐면은 새 1년 12달에 맞춰서 바로 율려를 음악의 소리를 쭉 맞춰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의 소리의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에 의거해가지고 뭘 만든다? 바로 오음의, 그죠? 오음의 궁상각 지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시 율려 조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려의 소리의 높이에 따라서 이걸 그 3분손이 격팔상생해서 바로 오음, 우리가 오성이라고 하는 거죠. 궁성각 지우라고 하는 것도 자 여기에서 소리값을 다 구한다라는 겁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파자는 관련된 파자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